하루에 100개의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옛날에는 200개가 넘는 영양제를 먹었는데 생명과학과 약학의 발전으로 지금은 하루 100개 정도만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양제의 1년 약값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원이라고 하니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상당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구글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커즈 와일입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미래학자인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로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은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커즈 와일은 2029년 정도가 되면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과 비슷해지고 이때부터 인간이 1년씩 더 산다, 즉 기대 수명이 1년씩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능가하고 인간은 영생을 얻는다고 예측합니다. 커즈와일은 1948년생입니다. 따라서 2045년에는 97세가 됩니다. 그래서 97세까지만 살아남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97세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영양제를 100개를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사진을 봤는데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이 사람을 실제로 본 사람의 평에 의하면 70대인데도 불구하고 40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의 힘으로 이 사람은 성공한 셈입니다. 만약 당신의 뇌 속에 있는 모든 기억 정보 자료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죽어도 기억 정보 자료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좀 으시시하기도 한데요. 알고 보면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뇌를 다운로드 받은 컴퓨터에 물체를 보는 센서, 소리를 듣는 센서, 냄새를 맡는 센서가 있다면 눈, 귀, 코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죽어도 뇌는 그대로 컴퓨터에 옮겨져서 자식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몸은 없지만 기계 속에 있는 아빠에게 기계 속에 들어가니 어때? 라고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엄마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기계 속에 있지만 마치 살아있는 듯이 자식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센서로 듣고 말하고 또 냄새 맡기 때문에 물론 책도 읽을 수 있고 새로운 정보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날이 머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혹은 기억이 증가하는 것처럼 기계 속에 들어있는 죽은 사람의 뇌, 즉 몸은 죽었지만 뇌는 살아있겠지요. 그 사람의 뇌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몸은 없어질지라도 인간은 뇌에 있는 것을 기계로 옮김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학자들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singularity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singularity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특이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특이점이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시점, 그 시점을 흔히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 도달하면 과거의 법칙, 이론 제도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올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예측은 엇갈립니다. 영원히 인공지능은 인간을 능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것이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는 물론 약간씩 다릅니다. 아까 소개했던 매일 100개의 영양제를 먹는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영생을 얻고 이 시점에 인류의 지능보다도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게 된다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특이점이 도달하면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게 되겠군요. 즉 인간보다도 뛰어난 존재, 인공지능이 나와서 좋지 않겠지만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인공지능의 힘으로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변화는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변화도 있고 계단식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단식 변화란 상당 기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이 정체되어 있다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마치 계단처럼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계단식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몇십 년 전에 인공지능이 굉장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매우 호들갑을 떨면서 인공지능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많은 학자들이 인공지능을 떠났고 인공지능에 주어진 그러한 연구비도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인공지능을 계속 연구해왔던 소수의 학자들이 극적인 기술의 그 발전을 도약을 이루게 되면서 계단식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알파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알파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에도 워낙 급격하게 닥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나 다 4차 산업혁명, 알파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전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쪽 방면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할 만큼 아주 조용했습니다. 만약 육체 없는 영생을 얻게 된다면 과연 어떤 시대가 될까요? 만약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능을 능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시점에 대비를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힐링 열풍이 불어서 그저 괜찮다라고 하는 위로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 위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하찮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별거 아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사람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고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시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볍게 괜찮아, 뭐든지 좋아질 거야.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낙관론이 지나치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강을 마치겠습니다. 1강은 제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일부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인간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요즘은 워낙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